한국가전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하지만 가젯서울의 어린 시절에는 이 두 업체는 지금의 프리미엄 이미지는 물론이고 글로벌한 영향력 같은 것들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브랜드였죠. 집이 좀 잘 사는 친구 집에 가면 어김없이 월풀, 밀레, 지멘스 이런 브랜드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외산 가전을 자랑하고 국내 기업들의 제품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미웠습니다. 가젯서울이 한 살 한 살 어른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렇게 삼성과 LG전자도 어느덧 세계 중심의 가전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가끔 그 두 기업들의 제품들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날 만큼 부족하게 느껴졌던 적도 있지만 불모지와 같았던 이곳에 서서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두 기업, 그리고 사실 그 자랑스러운 두 기업 중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LG, 그리고 지금 위기에 처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중국 전자영상협회는 2019년 중국이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생산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함께 내놓았던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 기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계획 중인 투자를 모두 포함하여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 투자액이 하나로 약 138조 112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 하면 LG 디스플레이의 작년 연 매출액이 25조 6천억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30조 정도 됩니다. 그냥 단순 비교로 이 두 기업의 작년 연 매출 합을 3년 동안 오롯이 투자한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아니라 3년간 두 기업 연 매출 합입니다. 이 거대한 금액이 중국에 심어지고 있고 이제 수학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 단어를 다소 허황된 꿈처럼 묘사했지만 꿈 같다 말하던 이야기는 우려가 되었고 중국몽은 어느덧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발 리스크에 직면한 LG와 삼성 양측 모두 바짝 긴장해야 하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느끼는 충격은 LG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커 보이는데요. 주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외부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은 삼성 주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아울러서 물론 LG 디스플레이 측에서는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얼마 전에 가짓서울에서 전해드렸던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와 같은 충격의 차이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차이 때문인데요. 삼성의 경우 일찌감치 OLED의 비중을 늘려놓았고 LG의 경우 LCD 비중이 무려 90%입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정리하면 LG전자의 OLED 분야 역시 투자비 때문에 아직은 수익을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에 향후 2020년까지 약 2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OLED 분야에서 순익을 거론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LCD 분야에서 무리한 추가 투자 없이 안정적인 출구 전략이 성공을 거둬야 하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른바 중국발 디스플레이 치킨 게임이 없었다면 LCD라는 캐시카우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고 빠져나오는 최적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다소 순진해 보이는 이 LG전자의 계획을 비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최적처럼 보이는 계획이 최적의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인데요. 우선 굳건했던 LG 디스플레이의 LCD 업계에서의 이리자리를 빼앗은 BOE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경우 10세대 공정으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LG에서는 이 기술적 격차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보이죠. 우선 기술이 완성도가 높아질 때까지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해줄 수 있을 만큼 자국 기업에 우호적인 국민들이 있고, 그 국민의 수가 12억이라는 점이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생각보다 공정 효율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는 점인데요. 물론 당연히 추측입니다만 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점은 아마 중국으로 돈에 눈이 먼 인력들과 그리고 원천 기술들이 알게 모르게 넘어간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LCD 시장의 이 치킨 게임에 선뜻 나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 2년 내에 중국의 10세대 그리고 10.5세대 공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수의 물량들이 쏟아질 것이고, 그 후에 불어닥칠 더욱 거대한 태풍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죠. 우선 출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OLED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완벽히 이루어진 이후에도 삼성전자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또 한 번 OLED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들과의 치킨 게임이 벌어지겠죠. 여기서 앞서 언급한 LG 디스플레이의 OLED에 대한 20조 투자 계획을 다시 살펴보면 어쩌면 훗날 2018 LG 디스플레이 LCD 참극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오늘의 이 사태를 되풀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 건 왜일까요?
OLED는 이미 현재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G가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2020년이 되면 시장은 다시 포화 상태가 되겠죠. 물론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너무도 많이 계실 LG 디스플레이겠지만 OLED 혹은 마이크로 LED를 넘어 그 뒤에 펼쳐질 수많은 기술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시점에는 지금과는 완벽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질 것이라 확신하고 그 시점이 결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LG 디스플레이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서 있다는 이 자랑스러움이 일본의 샤프, 파나소닉, JVC 같은 그런 기업들을 떠올리면 그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정말 짧은 기간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들려왔던 LG 모바일 사업부를 비롯한 일부 계열사 사업의 위기설과 매출 이슈들, 정말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았던 그 행보를 묵묵히 버텨온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모지처럼 느껴졌던 한국 가전사업을 이끌고 있는 지금의 모습처럼 대기만성 네 글자가 떠올려지는 LG,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기대해봅니다.